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윈TV 미주 뉴스입니다. 1억 8,400만 명의 구글과 애플 비밀번호가 노출돼 사이버 보안의 경고 등이 들어왔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억 8,400만 개 이상의 비밀번호와 로그인 정보가 저장된 미확인 데이터베이스가 공개 상태로 발견돼 사이버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제레미아 파울러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되어 있었으며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로블록스는 물론 각국 정부 포털 계정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출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파울러는 정보 탈취 악성 코드에 의해 수집된 정황이 뚜렷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웹브라우저, 이메일, 메신저 등에 저장된 민감 정보를 빼내며 해킹된 정보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공유되거나 범죄에 악용됩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월드호스트 그룹이 서버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민감 정보는 이메일에 저장하지 말고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시애틀 인근 공원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총기가 난사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인근의 해리토드 공원에서 28일 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현지 경찰이 29일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 3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중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공원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총격범의 수와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조준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곰돌이 젤리 하리보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일부 하리보 젤리 제품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돼 전량 리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9일 네덜란드 ANP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식품 소비자 제품 안전청은 하리보의 인기 제품 해피콜라 피즈 일부에서 대마초 성분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콜라병 모양의 콜라맛 젤리로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6년 1월까지인 1kg 포장 제품이며 제조사 측은 소비자들에게 구입처에 반품하지 말고 직접 회사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건은 네덜란드 동부 트벤테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자녀들이 젤리를 먹은 후 심한 구토 증상을 보여 경찰에 신고했고 법의학 조사 결과 해당 젤리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마약 성분이 젤리에 혼입된 경우야 해당 제품이 어떻게 매장에 진열됐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의대 학생들에게 최대 30만 불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의료계 종사자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해 최대 30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미국 의과대학 협회에 따르면 의대 졸업생의 평균 학자금 부채는 약 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정부는 직종별로 차별화된 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 카운티에서 근무하는 보건 전문가에게는 연간 최대 1만 6천 달러가 지원되며 간호사, 정신건강 전문가, 간호보조사에게도 직군에 따라 최대 1만 5천 달러에서 8천 달러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의사에게는 최대 10만 5천 달러가 제공되며 별도의 켈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 및 치과 의사는 최대 30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에는 근무 기간, 지역, 직종에 따른 요건이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은 6월 중순에서 말 사이로 다가오고 있어 당국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인들의 빠른 신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의 2024년 판매량이 9%로 증가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2024년 전 세계 맥주 소비량이 약 1% 감소한 가운데 무알콜 맥주는 오히려 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IWSR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무알콜 맥주는 올해 전 세계 맥주 카테고리 중 A를 제치고 볼륨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알콜 맥주는 2018년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맥주 시장 평균 성장을 웃돌고 있습니다. IWSR은 무알콜 맥주가 2029년까지 연평균 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A는 연평균 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알콜 맥주 제조 기술이 향상돼 인기를 더 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맛과 유사한 풍미를 구현하면서도 알코올이 없는 제품들이 출시되며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번스타인에 따르면 2023년 무알콜 맥주의 전 세계 소매 매출은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가별로는 독일, 스페인, 일본이 가장 많은 무알콜 맥주를 소비했으며 미국은 판매량 기준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스위스의 산간 마을이 대규모 산사태로 사라졌습니다. 스위스의 한 산간 마을이 대규모 산사태로 초토화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8일 오후 스위스 남서부 발레주의 알프스 산맥 길목에 위치한 블라텐 마을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 면적의 약 90%가 매몰됐으며 주민 1명이 실종됐습니다. 스테판 간저 발레주 주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산사태만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며 눈으로 보기에도 마을 대부분이 토사에 뒤덮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알프스 산맥의 빙하 일부가 붕괴되면서 대량의 얼음과 바위, 토사가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습니다. 영국 BBC는 당시 현장에서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대를 삼켰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산사태 경보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블라텐 주민 약 300명은 일주일 전인 19일 이미 대피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내 주택 대부분이 완파됐고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피해 주민들이 원래 마을로 돌아갈 수 없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사태의 배경으로 알프스 지역의 지형 불안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급격히 사라지고 고산지대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산악 지반이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기후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향후 100년 이내에 알프스 빙하가 전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270개의 CVS 지점이 폐쇄됩니다. 올해 들어 CVS가 비즈니스 재정비를 위해 스토어 폐업을 계속 단행합니다. 29일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70여 개의 스토어가 문을 닫습니다. 올 들어 1월 달에는 시카고 지역 2개의 스토어와 교외 하이랜드 파크 지역 1개 스토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CVS 측은 향후 3년에 걸쳐 300개 정도의 스토어를 닫을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에 걸쳐 무려 900개의 스토어를 닫았으며 동시에 100개의 스토어는 새로 오픈했습니다. CVS 측은 향후 인구 동향, 소비자 구매 패턴, 스토어 및 약국 방문 빈도,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유지 필요성 등의 요소 등을 감안해 정말 필요한 곳에만 스토어를 유지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약물 운전을 하다가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약물 운전 중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 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고 차량 운행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정신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충동 조절이나 우울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일부 손상됐을 뿐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현저히 미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은 감형이 가능한 사유일 뿐 반드시 감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 설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강남 테헤란로에서 여러 차량을 들이받고 역주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